정훈 씨 맞지? 그대로네. 그녀가 내민 손이 제 손등에 살짝 닿았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순둘의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영순이가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지요. 제 몸의 흉터와 야윈 가슴을 그녀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이 제 목을 감싸 안았고 저는 그녀의 깊은 향기에 취해 그녀를 침대 위로 눕혔습니다. 서로의 살결이 맞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짜릿한 전율은 청춘의 그것보다 훨씬 밀도가 높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빈 곳을 채우듯 격렬하게, 때로는 아주 천천히 포옹했지요. 오히려 그 상처 위에 따뜻한 입술을 내렸죠.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드시죠? 다 늦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렇게 스스로를 단속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62, 아내와 사별한 지 3년. 모든 걸 포기했던 그에게 찾아온 건 40년 전에 잊었던 감정이었지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몸의 감각도 무뎌질 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혼자 끓이는 된장찌개, 텅 빈 식탁 건너편의 빈자리. 정우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지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밤이면 옆자리를 더듬는 습관이 남아있었답니다. 자식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인생 사세요. 문화센터라도 다니시지 그래요? 귀찮았지만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발걸음을 옮겼지요. 구청 문화센터 서해 교실. 먹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낯선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지요. 회색빛 가디건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런데 왜일까요? 그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정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영순이, 아니 영순 씨였습니다. 40년 전 그 사람이었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던 정훈이 평생 잊지 못한 첫사랑이었지요. 저기 혹시 정훈 씨 맞으세요? 영순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세월만큼 낮아졌지만 그 따뜻한 톤은 그대로였지요. 정훈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맞습니다. 영순 씨도 여기 다니시나 보네요. 세상 참 좁죠? 40년 만인가. 영순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하려는 거였지요.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얇고 부드러운 그녀의 손끝이 닿는 순간 마치 강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박동했지요. 셔츠 위로 그 떨림이 보일 정도였답니다. 이건 단순한 반가움이 아니었어요. 수업 내내 정우는 붓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건너편에 앉은 영순의 뒷모습만 자꾸 눈에 들어왔거든요. 가늘어진 어깨, 희끗한 옆머리.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고왔답니다.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문화센터 앞 벤치에 앉았지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영순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지요.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영순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어요. 저도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빈자리를 나눴답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묘한 위로가 오갔지요.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영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수업 끝나고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영순의 제안에 정훈의 가슴이 또다시 쿵 내려앉았답니다. 62의 나이에 연 설렘이 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정훈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영순의 미소가 떠올랐고 악수했던 그 따뜻한 손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지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스스로에게 타이르면서도 가슴 한켠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일주일이 마치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문화센터에 갔을 때 영수는 이미 와 있었어요. 정훈을 보자 환하게 웃어 보이더군요. 그 미소 하나에 정훈의 하루가 밝아졌답니다.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지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사이에 두고 40년의 시간을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그때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영순이 물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오래 묻어두었던 질문이었지요. 정훈은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집안이 반대했거든요. 영순 씨는 서울이고 전 지방이었잖아요.
그때는 그게 큰 벽처럼 느껴졌답니다. 바보 같으니라고. 영순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기다렸거든요. 한참을요. 그런데 연락이 없길래 제 착각이었나 싶었어요. 미안합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에요. 영순이 테이블 위에 놓인 정훈의 손에 살짝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냥 잠깐 스치듯이요. 하지만 그 짧은 접촉에 정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매주 만났습니다. 서예 수업은 핑계였지요. 진짜 목적은 수업 후의 그 한 시간이었답니다. 커피를 마시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지요. 어느 날 영순이 물었습니다. 정훈 씨, 건강은 괜찮으세요? 얼굴이 자꾸 안 좋아 보여서. 괜찮습니다. 정훈은 애써 웃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심장이 자꾸 이상했거든요. 가끔 숨이 턱 막히고 계단만 올라도 어지러웠지요. 나이 탓이겠지.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순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답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처마 밑에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영순의 어깨가 살짝 젖었고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기가 풍겼답니다. 정훈 씨, 영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 같죠? 이 나이에 이러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정훈 씨를 기다리게 돼요. 일주일이 너무 길어요. 영순의 고백에 정훈의 심장이 또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훈이 작게 대답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영순 씨를 보면 가슴이 막 뛰어요. 두 사람은 빗소리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40년 전 그대로였지요. 정훈 씨, 영순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지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답니다. 그때였어요. 정훈의 가슴이 갑자기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흘렀지요. 무릎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았답니다. 정훈 씨, 정훈 씨. 영순의 다급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지요. 하지만 정훈은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옆에 앉아 울먹이는 영순의 모습이 보였지요. 정훈 씨, 깨어나셨네요. 영순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있더군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셔야 해요. 정훈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답니다. 이제 끝인가. 평생 혼자 살 각오를 했었지요. 그런데 영순을 만나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선고라니. 정훈 씨, 영순이 정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술 받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영순 씨는 왜 이러세요? 저 같은 노인네한테. 노인네요. 영순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린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정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자식들은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시니까 그렇지. 그 여자 때문이에요. 하지만 영수는 매일 병원에 왔지요. 죽 한 그릇을 끓여와서 정훈에게 먹였고 밤이 깊도록 옆에 앉아 있었답니다. 영순 씨, 그만 들어가세요. 피곤하실 텐데. 싫어요. 영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을 놓쳤는데 이제 와서 또 놓칠 수 없어요. 병원 비상구 계단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두 사람은 그곳에서 마주섰지요. 어둑한 불빛 아래 서로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답니다. 무섭습니다. 정훈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수술대에 누우면 다시 못 깰 것 같아요. 영순 씨를 이제 만났는데 영순이 다가와 정훈을 꽉 껴안았습니다. 가늘지만 따뜻한 그녀의 체온이 전해졌지요. 정훈도 영순을 안았답니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정훈 씨. 영순이 고개를 들어 정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술 받고 나오세요. 그럼 제가. 정훈 씨가 가고 싶다던 그 바다에 같이 가요. 둘이서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 이제 시작이잖아요. 영순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정훈도 고개를 숙였지요.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닿았답니다. 처음엔 떨렸어요. 서툴렀지요. 하지만 이내 40년을 기다린 간절함이 담긴 입맞춤이 되었답니다.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서로의 숨소리.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였지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어요. 심장이 정말 강하시네요. 이 나이에 회복이 이렇게 빠른 경우는 드뭅니다. 정우는 웃었답니다. 뛸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퇴원 후 두 사람은 약속을 지켰지요. 동해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민박집.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반짝이는 수평선이 아름다웠지요. 정훈 씨, 영순이 정훈의 팔짱을 꼈습니다. 행복해요. 이렇게 누군가와 여행 온 게 얼마만인지. 저도요. 정훈이 영순의 손을 잡았지요. 거칠어진 손마디 사이로 서로의 체온이 스며들었답니다. 영순 씨, 늦었지만 이제라도 같이 있어줄래요? 바보 같으니라고. 영순이 정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는데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지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파도는 발끝을 간지럽혔답니다. 정훈은 영순을 뒤에서 꽉 껴안았어요. 제 품에 쏙 들어오는 그녀의 온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했지요.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영순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모래 위에 세워두었지요. 찰칵 셔터가 내려가는 순간 정훈은 영순의 고개를 돌려 이마에 입맞춤을 했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더 이상 노인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연인이었을 뿐이지요. 정훈 씨. 네, 사랑해요. 영순의 고백에 정훈의 눈가가 뜨거워졌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요. 그날 밤 민박집 방 안.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손을 맞잡았습니다. 영순이가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지요. 제 몸의 흉터와 야윈 가슴을 그녀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위에 따뜻한 입술을 내렸죠. 정훈 씨, 당신 심장 소리. 이렇게 세게 뛰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녀의 가느다란 팔이 제 목을 감싸 안았고 저는 그녀의 깊은 향기에 취해 그녀를 침대 위로 눕혔습니다. 서로의 살결이 맞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짜릿한 전율은 청춘의 그것보다 훨씬 밀도가 높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빈 곳을 채우듯 격렬하게, 때로는 아주 천천히 포옹했지요. 노년의 사랑이 추하다는 말, 그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질투일 뿐입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통해 살아있음을,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온 마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지요. 심장 상태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이대로만 유지하세요. 의사의 말에 정우는 영순을 바라보았답니다. 영순도 환하게 웃어 보였지요. 영순 씨 덕분입니다. 뭐려? 정훈 씨 심장이 원래 튼튼했던 거죠. 아니에요. 정훈이 영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순 씨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거든요. 수술 후 기적적으로 회복한 뒤 우리는 다시 그 숲을 찾았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나무 아래 저는 영순이를 뒤에서 꽉 껴안았죠. 제 품에 쏙 들어오는 그녀의 온기, 뒷덜미에서 풍기는 은은한 분내음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사진기 앞에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찰칵 소리가 나기 직전 저는 그녀의 고개를 돌려 깊게 입을 맞췄지요. 사진 속 우리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었지요. 서로를 갈구하고 서로에게 미쳐있는 연인이었을 뿐이죠. 그날 밤 우리는 달빛 아래서 서로의 몸을 탐색하며 다시 한번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아직 현재형이야. 우리의 사랑은. 영순의 젖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던 그 뜨거운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정훈과 영순은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이 되었지요.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문화센터에도 나란히 다녔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인정했어요. 아버지가 훨씬 밝아지셨네. 영순 아주머니 덕분인가 봐.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풍이 물든 숲길을 걷고 있었지요. 붉고 노란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답니다. 정훈 씨, 후회 안 하세요? 영순이 물었습니다. 뭐려? 이 나이에 저 같은 사람 만나서요. 정훈이 걸음을 멈췄어요. 영순을 돌아보며 진지하게 말했지요. 영순 씨,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순간부터 시작이래요. 전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정훈 씨, 그리고요. 정훈이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겠어요. 심장이 뛰는데 그게 다죠. 영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고마워요. 정훈 씨. 제 인생에 다시 와줘서. 두 사람은 낙엽 쌓인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훈이 영순을 품에 안았어요.
예전만큼 튼튼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품이었지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영순이 물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함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충분하고 말고요. 정훈이 영순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영순 씨가 있고 밤에 잠들 때 영순 씨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를 함께 얻었지요.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답니다. 아침마다 정훈이 커피를 내리면 영순이 토스트를 구웠어요. 오후에는 함께 책을 읽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지요.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순이 물었어요. 정훈 씨, 40년 전에 우리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정훈은 잠시 생각했지요. 글쎄요. 그때 만났으면 지금만큼 소중한 줄 몰랐을지도 몰라요. 왜요? 젊었을 때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하루하루가 선물 같거든요. 영순이 정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게요. 늦게 만나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석양이 지고 있었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지요. 영순 씨. 네, 매일매일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줘서요. 저야말로요. 정훈 씨.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었지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더라고요. 황혼에 피어난 불꽃처럼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정훈과 영순의 인생 후반은 다시 시작되었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